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계정에 문제가 있다, 수정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수정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좀 사라져 주세요. 됐죠? 법을 통한 곤충 산업을 규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곤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아무 곤충을 어느 곳에서든 채집해서 판매하게 된다면 집중적으로 채집된 종의 자연 집단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하는 문제. 그래서 야외 채집을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 야외에서 채집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사육 중인 곤충이 탈피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육하는 그 집, 소위 사육사는 절대 이중창으로 해야 됩니다. 문도 이중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곤충이 했고, 곤충이 단순한 자연 환경을 넘어서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이 마련돼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울러 곤충 산업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법 이외에 극복돼야 할 사항과 관계된 다른 법률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곤충 산업의 입장에서는 비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되어야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 법률은 곤충 산업 입장에서는 규제이지만 이를 완화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이에 관련 법과 곤충의 산업화를 확정하는 가운데 풀어가고 있는 법 관련 정보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곤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인데, 이게 이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들을 보면 먼저 곤충 산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 농업인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손실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곤충 산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곤충을 사육하고 사육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거나 또는 유통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역 구청장에게 곤충의 생산과 산업에 관한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서가 있습니다. 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12조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작성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서면 됩니다. 우리 군뱅이면 프로테시아 브레비탈시스 이렇게 서면 돼. 술렌스 이렇게 되죠. 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사육하고 또 위치는 어디다 하는 그런 것들. 신고서 양식은 신고자의 상호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곤충 관련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곤충 신고사항으로는 곤충 생산업, 가공 유통업 중에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취급하는지를 표시하고 어떤 곤충을 취급하는지 종류와 수량을 기록합니다. 첨부된 서류에는 신고자가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그리고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신고제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농업인이니까 가능하면은 잘 하도록 격려를 해주고 갑니다만,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신고하면 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동일 내용을 기록하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만일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업종 변경할 경우 역시 같은 서식을 통해서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이 같은 과정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곤충산업인이 되는 과정, 이를 통해 신고자는 곤충의 무단 방출 및 탈출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자연 생태계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관련 관청으로부터 요구를 받는다 하는 거죠. 따라서 신고인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하거나 유통을 준비 중인 곤충이 탈출하지 않게 이중 출입구 장치를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관리시설이란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표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곤충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책임도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곤충농업인의 권리는 과연 뭐냐?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에서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한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열심히 성실히 교육받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도와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제 발효 사료를 만들겠다 하면 사료 배합기 같은 걸 또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항시 있죠. 자부담 없는 건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 다음에 사육산업 할 때 확대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몇 년간 또 이를 위해서 또 하나 해야 할 게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몇 년간 선정된 농가와 업체의 시설 지원 등이 실시된 바 있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정부 정책은 개별 농가의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한 부만 매번 지원을 받게 되고 다른 분들이 또 이질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거점 또는 아주 지역의 스몰 스케일로라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법인을 반드시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 농가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농가나 업체는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곤충은 몸체가 작기 때문에 사육되고 있는 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육시설과 기준을 통해서 그 수량을 판별하게 되고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장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하게 될 때 농가와 업체에서는 정확히 그리고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 자료는 결국 재해 등이 발생 시 손실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제 과수농가가 있다면 과수의 냉해가 왔다. 그러면 내가 10년 된 10년생 사과나무를 1000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수량이 작년에 어느 정도 생산이 됐다.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된다. 그리고 여기에 든 내가 관리하면서 든 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해가 왔다가 그러면 1000주 있는데 그럼 10년생 때인데 어쩌라고. 기준 평가 아주 기본 자료로 한다는 거죠. 나는 교육을 많이 받고 경남과학의대 또는 경상국립대학 농학 전공 또는
스마트 농산업 전공을 했는데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아주 또 특이한 물질을 사용을 해서 상당히 내 그 사과는 비싼데 아니 남들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근거 자료를 반드시 놔야 된다. 그리고 이 곤충 사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이 문제된다. 나는 절대 안 된다. 사례도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뭐 구입처, 구입액, 그 노하우 기술을 경상국립대학의 조영선 교수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을 전수받았다면 그건 전수받은 거하고 그 뭡니까? 그 교육으로 전수받은 거하고 기술 이전한 거 다르죠. 기술 이전하면은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매년 얼마를 또 납부해야 되고 한데 교육상에 내가 배우고 했다. 그러면 교육상의 그 노하우라는 것은 또 금액으로 산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 노하우는 상당히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는 작년에 요만한 사육 시설에서 10톤을 생산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5만원 받는데 나는 8만원 받았다. 그 근거를 다 남겨놔야 돼. 그게 노하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영농일지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뭐 대충 이래 하는데 대충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매일 뭐 개미 한 마리가 출현했다도 적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영농일지 작성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곤충의 이외성 평가 손실보상은 뭐냐면 만일 농가에 사육하는 곤충이 사육 과정과 유통, 판매 등에서 사람이나 가축 또는 생태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현상을 발견한 경우에 농가는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통해서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에 위해성 평가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하게 돼 있죠. 그죠? 농진청에서는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곤충 위해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위해성을 심사하여 해로움이 판단된 경우 그 결과를 위해성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위해성 없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해성 1급은 사육, 유통, 판매하던 곤충을 모두 폐기하고 위해성 2급은 대상 곤충의 사육에서 판매까지 과정에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 이를 위해서 새로운 규정이 검토되고 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곤충 농업인의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정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위해성 여부는 이미 이제 납품을 할 때 그래서 원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곤충이 있다 하면 이것을 이제 가공하는데 가져가죠. 가공하기 전에 이 원물의 중금속 함량부터 시작해서 독성을 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납품을 사실은 받아줘요.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한 곳에서 여러 군데서 온 걸 이렇게 납품을 뭐 여기서 온 거, 여기서 온 거, 여기서 온 거 다 이렇게 각각 받으면 이 원물에 대한 특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걸 전부 분석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분석한 걸 자료를 다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면서 납품을 해서 여기 한 군데 모으겠죠. 여기서 모아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하나의 품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전체적으로 모든 곤충이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정부와 식약처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죠. 안전처에서는 실제 이제 이 중금속이라든지 독성 모든 검사를 미리 다 합니다. 다 하고 식품 허가를 내줄 때는 최소 2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문제가 없다 할 때 완전한 식품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뱅이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동의보험이 기록될 만큼, 그러니까 1500년대 때부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약용으로 사용됐었죠. 그리고 주로 이제 한의사분들께서 간 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 이걸 다 아시니까 처방을 하곤 했었습니다. 했던 게 결국 이게 이제 그 건강에 좋다, 간에 좋다, 또 신장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990년대에 또 일부 사육되다가 이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방하고 양방을 보면은 양방은 즉각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한방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속도가 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양방을 많이 있죠. 양방이 지금 99고 한방이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소비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없다는 거죠. 소비처가 약용으로만 했을 경우. 그래서 이걸 이제 식품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품으로 올인하고 있죠. 모든 것을 식품으로. 그래서 국민 건강이 다 좋아지면은 사실은 병원도 잘 안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곤충산업 확장을 위해서 풀어야 할 법률이 뭐가 있느냐. 첫째, 곤충의 사료화를 위한 법적 문제입니다. 이 사료화, 곤충의 사료화라는 것은 곤충을 다른 가축의 사료로 쓴다. 특히 이제 반려동물이 많죠. 요즘 고양이, 개 뭐 이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많이 키우죠. 곤충 산업화가 속도를 내면서 곤충을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노력 일환으로 24년 3월 사료 공정서 고시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행정이 예고되었고 4월 29일에 개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곤충을 고단백질 사료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분명히 제시가 되었고, 기존에는 단미 사료, 단미라는 것은 약간 그 단맛이 있는 그런 사료입니다. 이 범위에서 곤충류는 기타의 항목으로 다루지면서 장구벌레, 파리유충, 미름, 수프미름만 가능한 소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고시가 개정되면서 동물성의 곤충류가 추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구벌레, 파리유충, 요게는 앞에서 요 기타 항목으로 되던 것이 요게 동물성에 이제 추가가 됐죠. 그죠? 동해등의 유충, 거저리, 유충, 그러니까 미름, 수프미름은 사료용으로 아주 크죠. 그죠?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조 메뚜기, 그 다음에 귀뚜라미, 번데기 맛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서 동해등의 유충뿐만 아니라 건조 메뚜기와 귀뚜라미, 번데기 등까지도 추가되어서 폭넓은 활용을 위한 법적인 지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등록 성분에서 최소량은 조단백질, 최대량은 수분, 조지방, 조해분으로 표시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항목에는 조단백질 몇 프로, 최대량 수분, 지방, 조해분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죠. 아울러 사료의 형태에 따라서 생물, 냉동, 냉장 또는 건조분말 등으로 표시하게 되었고, 현재 사료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어분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사료 공정서 개정으로 고단백질 사료 원료로 곤충이 등장하면서 어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곤충 부산물의 그 비료 이용을 위한 법적 문제입니다. 곤충 부산물, 그러니까 곤충에서 나온 부산물을 비료화한다는 거죠. 곤충의 부산물이 비료로 판매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에 곤충의 부산물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동해등의 분변토를 중심으로 곤충 부산물 비료로 사용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 군뱅이는 지금 바로 됩니다. 되고, 이 동해등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법 제11조와 같은 법의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곤충 부산물은 부산물 비료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넘어할 관제는 비료 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 기준 중 농진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4년 8월 1일에 비료의 생산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료 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에 부산물 비료 중 그 밖의 비료로 지령이 분변토로죠, 그죠? 요게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곤충의 부산물 역시 노력 여하에 따라 등록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화곤충인 동해등의 분변토가 비료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데, 동해등의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하고 남은 산물인 동해등의 분을 분변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비료로 등록되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동해등해로 음식물을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의 시행 규정이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동해등해 분변토 생산시설이 추가되겠네. 생산시설이 아직 추가가 안 돼 있다, 그죠? 이 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는 동해등해 분변토가 비료로서 등록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동해등해 분변토 생산시설에 추가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동해등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최근에도 동해등해 분변토의 비료 등록을 위한 추가 자료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 제출했고, 그 후에 노력을 경주하고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빠른 시간에 비료 등록과 더불어 동해등해 분변토 생산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